자, 순열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순열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자, 순열은 뭘 순열이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npr로 나타냅니다. npr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됐겠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 순열의 수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얘는 공식도 중요하긴 한데 주로 곱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일단은 공식은 알아두시고 공식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A, B, C, D가 있어요. 자,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세 자리의 그 단어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5개 종류 중에서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5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중복 안 된다고 하면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냐면 4가지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단어는 2개를 썼으니까 3가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 문자마다 그 다음 거 나오고 그 다음 거 문자마다 그 다음 게 나오니까 얘네들 다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60이다.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하면 서로 다른 5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5p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순열의 계산은 곱의 법칙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보다는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공식 알아두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3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NPR 같은 경우도 N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R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시작하는 애가 N-0이죠. 그래서 R번째가 어떻게 될 거냐면 N-R-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요걸 괄호를 풀면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일렬로 4명을 세우는 방법의 수. 그건 어떻게 될 거냐면 6 퍼미테이션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4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4개 곱하는 게 그 6명에서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자리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되는 게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가 맨 앞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뒤라고 해보면 맨 앞에 A, 요게 A라고 하면 A가 맨 앞에 쓰는 거가 A의 입장에서 맨 뒤에 쓰는 게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단어에서도 맨 앞에 A가 올 때랑 맨 뒤에 A가 올 때는 다른 단어가 될 거니까 얘가 자리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가 되면 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나중에 조합까지 배우면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자리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면 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공식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NPR의 계산인데 계산을 위해서 도입되는 게 뭐냐면 n의 계승이라는 애가 나와요. n의 계승.
n의 계승은 뭐냐면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느낌표를 써요. n하고 느낌표 쓰는데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n 느낌표를 n 팩토리얼 또는 n의 계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하면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곱한 애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게 왜 도입되냐면 요거를 통해서 순열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자, n 퍼뮤테이션 n, npn은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 퍼뮤테이션 0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도 나열하지 않는 거, 그거를 하나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pr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pr이 원래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 공식 외우셔야 돼요. 외우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요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될 거냐면 n부터 시작해서 n-r 플러스 1부터 해가지고 n-r부터 시작해서 얘보다 하나 작은 거죠? 하나씩 작아서 2 곱하기 1까지 곱해요. 그러면 요게 지금 원래 분자에 없던 거잖아요? 요만큼의 분자에 없던 거잖아요? 요거를 또 똑같이 분모에다가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분자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죠. 그럼 분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고 분모는 n-r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1까지 곱했으니까 n-r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분모를. 그래서 그 npr을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면 n부터 시작해서 n-r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얘는 계산을 할 때 주로 많이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같은 경우는 주로 증명을 할 때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계산할 때 쓰고 하나는 증명할 때 쓰니까 결국은 둘 다 알아두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5 퍼뮤테이션 5 해주시면 5 팩토리얼 똑같고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니까 12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5 팩토리얼이 120인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와가지고 7 퍼뮤테이션 0 하면 1이고 5 퍼뮤테이션 3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주로 그러나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얘가 6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충학습 요거 있는데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이거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요거 일단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필수 예제 10번하고 11번 할 때 할 건데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8번 해볼게요. 자, 이쪽은 이제 공식의 계산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np2는 5n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2개 곱하면 돼요. 그래서 n하고 n-를 뺀 게 5n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이 5n이니까요. 그럼 n이 0 또는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n 퍼뮤테이션이죠. 그럼 여기선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앞에 정리해서도 보시면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요 표현이 나오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 여기가 나옵니다.
R은 0보다 커야 되고 N은 R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좀 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N이 2보다 큰 것 같다. N이 2보다 큰 것 같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은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OPR이 OPR 곱하기 6팩토리얼이 이렇게 된대요. 자, OPR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R 때문에 지금 어떻게 안 되죠? 자, 6팩토리얼인데요. 6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아까 5팩토리얼이 얼마라고 했냐면 아까 120이라고 했어요. 그죠? 앞장 넘겨보시면 얘가 1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 퍼미테이션 R 6 곱하기 120이고 43200 약분하면 되겠죠? 6 7에 42 그럼 5 퍼미테이션 R이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아, 60이네요. 자, 그럼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곱한 게 60이 돼야 돼요. 그럼 5 하면 안 되겠죠. 5 곱하기 4 하면 20이죠. 3 하면 60 이렇게 될 거니까 자, 따라서 R은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자, 요거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겠죠. 자, 12에 n 퍼미테이션 3 5에 n 플러스 2 퍼미테이션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각각을 풀어야 되겠죠. 그럼 12 곱하기 자, 얘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3개 곱하면 되니까 좌변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우변은 n 플러스 좁네요. 우변은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3개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통인의 약분 해주시고요. 자,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전개해야 되겠네요. 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2항이가 되겠죠? 자, 7로 약분이 되겠네요. 3 아닌가? 아, 7로 약분이 안 되는군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n이 7분의 2랑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n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요. 7분의 2는 안 되고 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n이 또 3보다 크고 나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필수 9번 해볼게요. 자,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요거 어떻게 될 거냐면, 자, 1번은 서로 다른 5명에서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요.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얘는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5팩토리얼 자주 나온다고 했죠? 얘는 1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5 퍼뮤테이션 3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해서 6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5명이 있습니다.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5가지. 한 명 섰으니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4명.
2명이서 쓰니까 나머지 쓸 수 있는 게 3명. 그래서 얘들을 곱해서 6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순위혈 같은 경우는. 자, 얘는 곱의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는 순열의 수보다는 곱의 법칙을 쓸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기 때문에 꼭 순열 공식보다는 곱의 법칙을 이용할 때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뽑는 건데요. 자, 대표가 있고 부대표가 있겠죠. 1명씩 뽑는데요. 그럼 대표 뽑을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부대표 뽑을 수 있는 경우가 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대표가 A가 되고 부대표가 B가 되고 대표가 B가 되고 부대표가 A가 된다면 요 경우랑 요 경우는 2가지는 다른 경우가 되죠. 그럼 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열에서 2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5 퍼뮤테이션 2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20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열의 수는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곱의 법칙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인데요. 이게 순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앞에 페이지에서 보충학습에 있었던 건데요. 보충학습의 정리 197쪽에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데 거기 정리가 잘 돼 있고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자, 첫 번째, 자, 남자하고 여자 3명이, 남자 4명하고 여자 3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웃해야 되는 거는, 이웃하는 것을 묶어서. 자, 이웃해야 되는 경우는 이웃하는 것을 묶어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자 3명 있잖아요. 여자 3명을 이렇게 묶어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이에 남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얘네들 3명을 묶어 놓고 남자 4명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거 묶어놓은 걸 하나로 보고 요거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요거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얘가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여자들이 요 묶음 안에서 자리 바꿈할 수 있겠죠. 그럼 요게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전체가 자립하는 게 3팩토리얼, 여자끼리 자리 바꿈하는 게 3팩토리얼, 그래서 2개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120이고요. 얘는 3이 1이니까 6이라서 72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요.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자, 이웃해도 되는 경우를 자,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세운 후에 그 사이에 끼워 넣기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자끼리는 이웃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를 먼저 세워요. 그럼 여자 3명을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자들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들은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남자들 사이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총 5자리가 있잖아요. 5자리에서 처음 여자애가 앉을 수 있는 게 5자리.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애가 4가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사이사이에 한 명만 앉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자애가 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5 퍼뮤테이션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4팩토리얼에다가 얘가 5 퍼뮤테이션 3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 3, 2, 1에다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주시면 됩니다. 20에 그러면 1440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째로 자, 남자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원래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인원수가 같으면 남녀, 여남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남자가 인원수가 더 많으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남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남자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남자들이 일렬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4팩토리얼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들이 일렬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의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에다가 3팩토리얼 곱해서 24 곱하기 6이 나와서 얘가 14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필수 11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라이앵글로 이제 그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T가 맨 처음에 오고 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8칸이 있고요. 맨 처음에는 T가 와야 되고 자, L은 맨 마지막에 와야 돼요. 얘는 고정입니다. 그럼 T가 맨 앞에 오는 경우 한 가지, L이 맨 뒤에 오는 경우도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자가 몇 개 나오냐면 R, I, A, N, G, E 이렇게 남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았습니다. 6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6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6 곱하기 120 나와서 72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하고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뭐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하면 요거는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T하고 A 사이에 문자가 2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T 2칸 A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사이에 2칸이 들어가면 되고 자, 그럼 요거 지금 문자가 총 몇 개냐면 4개죠. 그럼 나머지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문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T하고 A 빼고 문자가 6개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자의 수는 몇 개냐면 6 퍼뮤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6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 곱하기 5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t하고 a하고도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도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그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요게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두 번에 두 개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자, 6 곱하기 5에다가 요거는 파란색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t하고 a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5 팩토리얼 박스랑 문자 4개가 일렬로 배열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되시면 얘가 7200이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문자 사이에 2개가 들어간다. 또는 두 사람 사이에 2명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거를 박스로 만들어서 둘 사이에 2칸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나머지 문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도 중요한데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조심하시고 자음이 오는 경우에요. 적어도 한쪽 끝에. 그러면 자음이 와야 돼요. 8칸이라고 해볼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니까 여기 자음 오고 여기 모음 오면 되죠. 여기 모음 오고 맨 끝에 자음 오면 되고요. 둘 다 자음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 경우를 나눠서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이제 단어들이 완성이 됐으니까. 자, 그럼 요거 3가지 경우를 구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하면 계산할 게 조금 많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 반대경을 빼주시면 돼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니까 얘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8 팩토리얼 되면 될 것 같고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예요. 얘는 6가니까 6 팩토리얼이고, 그 모음이 뭐가 있냐 하면 I, A, 지금 2가 있네요. 모음이 지금 3가 있죠.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3가지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그 다음 모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8 팩토리얼에서 자, 3 곱하기 2 곱하기 6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할 때 좀 팁을 좀 드리면 여기 지금 6 팩토리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8 곱하기 7 곱하기 6 팩토리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죠. 6 팩토리얼이 공통이니까 8, 7에 56에서 6을 뺀 다음에 6 팩토리얼 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50 곱하기 6 팩토리얼 720이거든요.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36, 02,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되고요. 자, 필수 10번, 11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12번 해볼게요.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가 있고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한대요. 그래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하나, 둘, 셋, 4칸 있겠죠? 자, 숫자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0이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차이가 있어서. 0이 지금 있죠? 0이 있으니까 4자리 자연수예요.
네 자리 자연 쓰면 맨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0, 1, 2, 3, 4, 5에서 맨 앞에 0이 안 들어간다고 하고 나머지 하나를 썼다고 볼게요. 그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0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 자, 5를 썼다고 해볼게요. 5를 썼어도 이제 그 세 번째 자리부터는 0을 포함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또 쓸 수 있는 숫자가 5가지. 요거 4개 중에 하나를 썼다고 볼게요. 3을 썼다고 해보면 지금 남은 숫자가 여기 4가지, 그 또 하나 썼으면 남은 숫자가 3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다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0에 15니까 300이다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리 자연수 만들 때 맨 앞에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짝수의 개수인데요. 짝수는 맨 끝에 있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이거나 0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그 1의 자리가 0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0일 때는 0 제외하고 나머지가 남은 숫자가 1, 2, 3, 4, 5가 남았어요. 그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5가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곱해서 60가지다. 60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짝수가 되려면 그 다음 자리에 그 1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2가 들어가는 경우도 짝수가 되겠죠. 자, 그럼 남은 숫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0, 1, 3, 4, 5 이렇게 5개 숫자가 남아요. 그럼 5개 숫자 중에서 자, 맨 처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때는 0을 제외해야 되니까 4가지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숫자는 하나 숫자를 1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또 4가지 남았죠? 그럼 또 하나를 썼다고 하면 얘는 3가지 남았을 거니까 다 곱해서 48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4가 올 때가 있겠죠? 그럼 0, 1, 2, 3, 5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가 0을 제외하고 4가지. 그 다음에 0을 제외하고 썼으면 그 다음에 또 4가지. 그 다음엔 3가지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2번도 48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가지 더 하시면 되겠죠? 60에다가 48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96이니까 156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4의 배수의 개수인데요. 자, 4의 배수가 되려면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자,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려면, 자,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0, 4 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니까 1, 2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 0, 20, 24, 그 다음에 32, 40, 52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남은 숫자가 뭐냐 하면 1, 2, 3, 5가 남았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1, 3, 4, 5 남았어요. 여기 0이 없죠? 여기 0을 써버려서 여기 0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2, 3, 5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요 경우는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4개랑 3개가 돼서 총 12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랑 요걸 다 1번이라고 하면 요거 파란색은 다 12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잖아요. 12 끝에 두 자리가. 그럼 남은 숫자가 0, 3, 4, 5가 남았는데요. 자, 첫 자리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그 다음에 하나를 썼음에도 또 3가지 돼서 9가지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될 거냐면 남은 숫자가 0, 1, 3, 5 되겠죠. 그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가지, 그 다음에도 3가지 돼서 9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남은 숫자 중에서 0을 포함하니까 다 9가지가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12가지가 3종류 나오고요. 9가지가 4종류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 더하기 36이 나와서 자, 72가지 경우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숫자 나열할 때는 0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13번 사전식 배열인데요. 사전식 배열도 꽤 좀 어려워하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5개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몇 번째 오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사전식 배열은 어떻게 되냐면, 자, A, B, C, D, E,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는,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도록 하는 게, 단어를 배열하는 게 사전식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B, C, D, E가 있잖아요. 얘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어떻게 될 거냐면 A, B, C, E, D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C가 있잖아요. C 다음에 알파벳 순서가 D잖아요. D, E가 나오고 E, D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B, C가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다 쓴 거고요. D가 나온 다음에 C, E 나오면 될 것 같고, D가 나온 다음에 E, C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 B, E, C, D, A, B, E, D, C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자, B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알파벳이 C하고 D하고 E가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B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 어떻게 될 거냐면 A하고 C가 나온 다음에 B하고 D하고 E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C, B, E, D 에서 쭉 나가면 된다. 이렇게 그 단어를 배열하는 게 사전식 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C, E, B, D, A가 몇 번째 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맨 앞에 A가 왔을 때 A가 나온 단어들이 있을 거고, 자, B 뒤에 이렇게 알파벳을 배우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단어의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24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지우지 말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얘도 24가지. 그 다음에 C가 오겠죠? C, E, B, D, A를 찾고 싶어요. 그럼 C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맨 처음 오는 건 A가 오겠죠? 그러면 뒤에 알파벳 3개가 올 거고, 3 곱하기 2 곱하기니까 6가지고, 자, C, B가 오겠죠? 아직도 2까지 못 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6가지. C, D 오겠죠? C 안 돼요.
C를 썼으니까 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나와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6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드디어 2까지 왔습니다. 알파벳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C, E 왔고 B로 가야 돼요. 그럼 A 온 다음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이 되니까 여기서는 2가지 되겠죠. C, E 그 다음에 B가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A하고 D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거 한 개 C, E, B, D, A가 드디어 우리가 찾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셔야 돼요. 얘들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24 곱하기 2에다가 6 곱하기 3에다가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4인가요? 22, 70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 번째냐면 70번째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합이 69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69단어고 그 다음에 오는 거니까 70번째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게요. 자, 100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번째. 자, 그러면 맨 앞에 A가 올 때는, 자, 4, 3, 2, 1 해서 24개 나오면 되죠. 자, 100번째까지 가야 돼요. 자, B가 올 때도 그럼 똑같으니까 얘도 24가지. 여기까지가 48이죠. 그죠? C가 올 때도 24가지니까 여기까지 70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올 때도 24가지니까 96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합이 96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왔죠? 자, 2가 오고 24가지 더하면 100을 넘어가니까 2A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긴 6이잖아요. 그럼 또 넘죠. 그죠? B 오면 2개가 남겠네요. 그럼 요건 2가지다. 여기까지가 98가지예요. 그럼 이제 세면 될 것 같아요. 2A B가 왔을 때 뒤에 단어를 다 왔으니까 C 오겠죠? C, B, D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E, A, C, D, B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99번째고 얘가 100번째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AC, DB가 100번째 오는 숫자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순열에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이제 순열의 기호 중요하고, 그다음에 순열에 관한 식 중요하고요. 그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교대로 서는 경우,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오는 경우,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 배열할 때 맨 앞에 0 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전식 배열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에서 지금 2의 배수는 1의 자리가 짝수면 되고 4의 배수는 끝의 자리가 4의 배수면 되고요. 참고로 자, 8의 배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끝에 세 자리예요. 자, 8의 배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각 자릿수의 합이, 자,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됐고요.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됩니다. 2, 4, 8이 좀 비슷하고 3하고 9도 좀 비슷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면 123이에요. 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6이잖아요.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4, 5,
6. 그럼 얘는 다 더하면 7에다가 10이니까 18이잖아요. 그럼 얘는 9의 배수가 돼요. 9의 배수니까 당연히 4의 배수겠죠. 그래서 그 2, 4, 8 할 때는 끝에 자리를 보시면 되고요. 2는 끝에 한 자리, 4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8은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고요.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